한 깡패가 셀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걸어봐. 뒤질래? 없냐? 왠지 뒤지기 싫으면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 너무 착해. 자칭 세상 착해 빠진 남자. 누군가는 그를 미친 개 혹은 똥개라고 부르지만 동물적인 육감과 천재적인 수사감을 겸비한 이 깡패 같은 경찰. 이 사건 냄새가 난다니까요, 진짜. 아, 냄새 난다. 어? 냄새가 난다 이거 아니야. 냄새 나지? 그 뭐? 냄새? 한번 범죄 냄새에 반응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 환자보다 중요한 현장 없습니다. 현장 다 뭉개. 광역수사대 특급 에이스 검거율 118%의 사나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계속 수작하고 있어. 일회 가격한 것을 시작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모두가 그를 진돗개라 부릅니다. 위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위원장님. 솔직히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다시 만나면 반 죽여놓을 거예요. 뭐? 뭐라고? 야, 니들 경찰이 말이야. 이 정의 구현을 해야지. 남자 이름 진호계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소방서역 경찰서 시즌1 몰아보기.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이곳을 나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이곳. 그리고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의문의 남자.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누구세요? 어제 사고 났잖아. 사고요?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코너를 돌았을 뿐인데 그러게. 왜 아무도 없는 데를 혼자 다녀요? 아니 이게 뭔 기적의 뻘소리? 소름 끼치는 표정과 말투로 범인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칠수록 좋아 죽겠다는 범인. 안 되는데. 너 자꾸 그러면 그 칼이 허벅지 근육이랑 혈관, 신경 다 끊어먹는데. 여성은 잠시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화 좀 해줘. 아무나 빨리. 반성 좀 해라. 때마침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지금의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합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연락도 없이 왜 봐 그래? 엄마. 그 시각 소방서에선 기다려. 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다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됐다. 야, 너부터 가져. 앞접시. 야, 갖고 와. 앞접시. 근데 납치면 경찰 소방 공동 대응 뜰 것 같은데? 야, 빨리 먹어. 빨리. 그렇게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 출동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먼저 갈게요. 휴대전화 GPS 값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선 공청 시스템으로 경찰과 소방 모두가 신고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지만 꽉 막혀 있는 도로. 그 순간 길 터지는데요?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면 300만 조회수가 터질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교통정리를 끝내버리는 클래스를 보여준 호계의 등장으로 아, 깜짝이야. 다시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사이렌 꺼요. 사이렌. 사건 든 거 사랑해?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섭니다. 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진정하시고요. 저 창밖에 보이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호계는 베테랑답게 피해자의 위치부터 파악하려 하지만 창밖에 보이는 건 아파트뿐. 심지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지금 다리에 칼이 꽂혀 있어서요. 잠깐만요. 피해자 지금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칼이 신경, 혈관 어딜 건드릴지 몰라요. 동맥 절단돼서 저혈량 쇼크라도 오면 다시는 피해자하고 대화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긴박한 시간에 초조해지기만 하는 경찰, 소방관은 달리 소름 끼치게 차분한 범인의 모습. 그렇게 경찰은 본격적으로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려 하고 저 맹필아, 너는 저 거주민 중에서 전과자 좀 얼른 추려봐. 피해자 상태 확인해봐. 들리세요? 소방은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에서 숨 쉴 때마다 피가 꿀렁꿀렁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흘러나오나요? 숨 쉴 때마다. 시간은 범인을 향해 웃고 있었죠. 김소희 씨 괜찮으니까 진정하시고요. 그 범인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전부 얘기 좀 해주세요. 작은 단서라도 범인 프로파일에 도움이 됩니다. 생리대가 되게 많아요. 이거 생 변태의 미친 아니야? 하지만 호계의 생각은 아니에요. 달랐습니다. 소방. 네. 초면에 뭐 좀 물어봅시다. 생리대 어디다 보관합니까? 네? 그거요. 화장실. 그러니까 이놈 집 화장실에 생리대가 왜 있냐고. 그것도 되게 많이.
지금까지의 정보들로 진옥의 동물적인 육감이 발동되면서 확실한 단서를 포착하게 되는데 원래부터 거기 있었네. 여기 자기 집 아니야. 그 아파트 주민 중에 실종된 여자 있는지 킥스 뒤져봐. 미제까지 전부 다. 이 새끼 이미 한 명 죽이고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용의자가 특정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범인의 위치. 도진이 형, 우리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겁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 순간 있어 방법. 호계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합니다. 소방.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 좀 하자. 그건 바로 불을 질러? 연기나면 바로 위치 특정 될 거 아니야.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이대로 시간 낭비해도 피해자 죽어. 밀폐된 공간에선 화재 사이클이 빨라서 불이 순식간에 번져. 그거 알고 하는 소리야? 잘 됐네. 연기 빨리 나고. 아니 잠깐만 불길 피해 있으면 되잖아. 화재에서 사람이 불만으로 죽는다고 생각해요? 연기로 질식하거나 산소 부족 올 수도 있고. 아 진짜 여기 소방 말만. 팀장님 그냥 진입해요. 짜증나.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네 아주. 하지만 서로 다른 직업 가치관의 충돌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던 그때 지금 당장 불 질러요. 진짜 안 된다니까. 뭐 하는 거야? 애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불 끄고 니들이 구해. 그게 소방 아니야. 모두가 오직 피해자만을 생각하게 되면서 소희야, 우리만 믿고 무조건 불 질러. 너 꼭 찾아낼게. 결국 호계의 선택지를 따르게 되며 화재를 일으켜 피해자 위치를 파악해보려 하지만 가스가 없어요. 일단 라이터에 철파부터 떼내세요. 라이터에 휴지를 감싸고 동그란 회전체를 바닥에 놓고 긁어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속 해보세요.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진의 말처럼 붙여진 작은 불씨. 됐어요. 되세요. 시간 없어요. 화장실 가서 수건 물에 적셔서 코에 대고 엎드려 있어. 그렇게 태우는 불이 살리는 불이 되어 피어나는 연기로 피해자의 위치 및 진입 동선을 파악하고 1200동 12층. 야 가자. 우리 둘이 베란다로 진입할 거고 진입한 뒤에 화재부터 진압할 거야. 우리라니 내가? 범인 안 잡을 거야?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일제히 산소가 공급되면서 폭발한다. 백드리프트 온다고. 잘 된 거 아니야? 문 열고 싶어서 안 달랐던데. 이봐요. 화재가 산소를 소진하면 사람이 호흡할 산소도 없어진다고요. 뭘 뭐라 그래. 산소 챙겼잖아. 당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지. 아 몰라. 피해자 소방이 챙겨. 난 가해자 달라니까. 그거 타면 되지. 그렇게 범인 잡는 경찰관 그리고 화재 잡는 소방관의 진짜 콜라보 작전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 미친놈을 잡고 그녀를 무사히 다시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열려있어. 열어. 그렇게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려 하고 소방은 피해자를 구출하려 하는데 그런데 새로운 인질이 되어버린 진돗개 호계. 그런데 좀 꼼짝 마. 겁에 질리기는커녕 야, 졸려 보이는데 너 여자애랑 우리가 통화하고 있었던 거 모르지? 덕분에 네 주접 듣느라고 토할 뻔했다. 진돗개의 폭주가 시작되는데 야, 인질을 잡을 거면 나 말고 납치한 여자애를 잡았어야지. 호계는 그 짧은 순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려 합니다. 일전에 말했던 도진의 말을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일제히 산소가 공급되면서 폭발한다. 이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지만 진돗개, 진돗개, 킹돗개는 죽일 거면 끝까지. 역다다만한 백종이 어디 있어 이 지질한. 그런 건 1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냄새를 맡은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불기둥이 방안을 덮치게 되면서 도진은 재빨리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고 그녀의 약속대로 불길을 제압합니다. 한편 아직도 명줄을 잡고 있던 범인은 끝까지 추악한 행동을 이어가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듯 정신 들어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진돗개한테 물리면 답 없어 이제. 아, 이빨 다 나간 줄 알았네. 그렇게 위험천만했던 납치 사건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진돗개가 태원서로 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해야 하는 운명적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처럼 사람을 물어? 그렇게 진돗개의 발령으로 경찰서 옆 소방서까지 사건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인가? 네. 반가워요. 저기는 진돗개요. 그나저나 너 저 아버지한테 저 태원 들어왔다고 저 전화 안 넣었어? 아픈 검사장님이 뭐 일개 경찰 전화를 받아요. 헐, 형사님 아버님이
검사장이세요? 쫄지 마. 손절당한 지 오래야. 근데 진 형사님 광수대에서 되게 잘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태원 같은 변두리엔 웬일로 오셨어요? 모두가 좌천되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호계는 반드시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건의 냄새. 진돗개가 워낙 야생성이 강한 동물 아닙니까? 그럴수록 목줄을 짧게 쥐고 계셔야 되는데 보석 청구는 곧 나오시게 될 겁니다. 니놈 때문에 내가 몇 명한테 고개를 숙이는 줄 알아? 그렇게 태원이 시끄러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탑. 뭐야 이거? 월세 싸다고 덜컥 계약했죠? 아직 한참 몸이 덜 풀리셨구만. 그 집에 귀신 나와요. 호계가 이곳 태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말이죠. 자, 그쪽 집 화재 사건 조사기로. 호계가 오기 전까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던 집. 사나이 진호계.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 보려 하지만 누구야? 귀 누구야? 귀신이야? 나와! 안 나와! 웃겨 죽겠다는 이웃주민. 얘는 저 귀신까지 잡으려고 그래? 없어요. 귀신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귀신 없다고. 내가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호계가 이 방에서 일어난 사건의 냄새를 맡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뜯어. 아 뭐야? 아니, 집을 개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 왜? 하나둘씩 발견되는 수상한 흔적. 거만만 내가 나온다고 했지 5만 원 갖고. 와씨 미쳤다 와씨. 아 이거 FOB 키트라고 인열 검사하는 건데 양성 떴어. 고스트 마크가 있었네. 스며든 피는 못 닦아내니까 불에도 안 타고. 바닥에 저렇게 스며들 정도의 출혈량이면 포스트모템. 사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지. 이제 감이 좀 오나? 단순 화재가 아니라 망할 가능성도 있고. 그 화재 조사를 아주 개판을 만들어놨고. 분명 도진도 의심을 질 수 없던 최초의 현장. 언제까지 여기에만 매달릴래? 도진아, 지금 경찰도 사체 안 나와서 골치 아파해. 그래? 내가 개판 쳤다. 화재 조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좀 불도저 왔네. 그렇게 다시 자세히 보니 잠깐만. 도진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소방의 의심스러운 흔적과 함께 여기서 장시간 출혈을 했고 이렇게 화장실을 끌고 간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호계를 자극하는 냄새. 경기는 진짜 냄새네. 경기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좋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알았어. 냄새. 그렇게 냄새가 이끄는 곳에는 이번에도 이 사건 이제 그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찾았다. 사건을 해결할 증거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일상적인 물건이라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호계는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 우미 형 그 아랫집 살던 전 여친 이 여자 아니에요? 따지면 박태훈 씨에게 원한 품은 사람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친구가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냄새 나지? 그 뭐? 냄새? 없어요. 과거 시제를 썼잖아. 죽은 줄 알았으니까. 아이 문장 하나 갖고 그렇게 개오바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 더. 그 사람 범행 대상과의 철저한 거리두기. 이게 면식 살인범 특징이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근데 수도랑 전기 사용까지 딱 멈췄어요. 사람이 물 한 방울 안 쓰고 사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야 여기 밑에 여기 네가 썼잖아. 읽어. 생수병을 건네자 목이 안 마르다며 거부함. 냄새 나지? 사체 은폐 도구니까. 그럼 뼈는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호계가 의심하는 용의자를 호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고 아이고 야. 호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업무 협조 좀 합시다. 서리의 꼬꼬무를 듣게 되면서 말이죠. 근데 그 커플 오래 못 갈 것 같긴 했어요. 그냥 주민센터 선배야. 여자가 되게 헌신적이던데. 실종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녀 사이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아니 뭐 딱 보면 아는 것도 있죠. 형사님 같은 남자는 노답이라는 거. 나는 달라. 만나보면은 나 같은 스타일은. 해바라기 같은 스타일인가? 그날 밤 누구세요? 호계가 도진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 이거 니네 집이랑 다르잖아. 위아래 뒤집혀 있지. 그렇게 뒤집힌 욕조 타일을 뜯어보니 어우 냄새. 뭐야 이거? 보기의 직감대로 사체가 숨겨져 있었고 이번 건은 미제 안 만드실 거죠? 또 미제되면 제가 종을 바꿉니다. 진돗개에서 똥개로. 그건 같은 종이잖아. 뼈에서 추출한 DNA 박태훈 씨와 일치합니다. 그 시각 도진도 밀실 방화 트릭을 알아내게 됩니다. 화재 당시 창문이 4cm 정도밖에 안 열려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밀실 화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던 거는 산소뿐만은 아니었어. 신문지. 직접 확인해 볼래? 좋아. 신문지를 트레일러처럼 활용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 착화를 시켰던 거야. 마침 바닥에 있던 에탄올 83% 손세정제의 착화, 그리고 폭발. 이렇게 모든 증거가 전 여친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가자.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귀신의 비밀을 풀어내고 그날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숨겨놓은 게 많아서 이사도 못 가고 주변만 맴돌았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전에 만나던 남자 살해하고 사체 훼손하고 유기하고. 당신 이게 사실이면은 이 사회에 섞이면 안 되는 사이코패스 악마야. 근데 우명 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협박당했지.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도 고소할 거야. 어? 너 낙태한 거. 이번 달 카드값 좀 내줄래? 영원히 끝나지 않는 덫에 걸린 거예요. 우명 씨, 당신 산부인과 기록 위조된 거야. 낙태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병원에서 이런 거 왜 떼줘? 이렇게 이번에도 경찰과 소방의 공조로 알아낼 수 있었던 진실. 뭐야? 한잔해? 사람 되게 귀찮게 하네. 전. 그리고 어느새 서로에게 리스펙하던 그날 밤. 왔어요? 불나면은 경찰도 소방이 구해줘야 살아, 알아? 소방도 범죄 당하면은 경찰이 구해줘야 살아. 어우, 됐어요. 둘 다 다치면 내가 구급처치해줘야 살거든요. 똥개. 거기까진 좋은데 미친 개는 하지 말죠. 도진과 설은 호계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덕분에 의무실에서 편하게 수감생을 했다. 성미정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와태화 씨. 아직도 내가 개 죽였다는 망상 못 버렸냐? 성미정 씨 살해되던 날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태아 씨 영등포에서 밀매 중이었습니다. 내가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너야말로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형사 노릇해도 되냐?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호계의 사연을 뒤로한 채 심장 하나만 떼놔도 내 돈 반은 갚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호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지야, 얘는 참 싸가지가 없다. 꼴랑 10,000원짜리 한 장 넣냐? 원금이 3천. 빌 때는 그렇게 굽신하시더니 갚을 때만 되면 꼭 저럽니다. 위조된 서류라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한편 호계는 옳거나 뒤질래? 없냐? 리얼 깡패 포스를 뽐내며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깡패 같아? 그런 오바 안 해도 깡패 같아. 그래? 범죄를 모의한 일당에 잠입을 위해서 말이죠. 뭐 업무를 줘야지 뭐야? 회사명이 바뀌었어. 1년짜리에서 5년짜리로. 5년 이상? 5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양형 기준 1년짜리 절도에서 5년짜리로 바뀌었다고. 살인. 말이 다르잖아 지금. 대신 월급을 300에다 공 하나씩 더 붙여줄게. 와, 진짜요? 쫄리면 꺼져. 3,000에 500 더 줘. 뭐? 나 별 2자리에 집행유예라 이번에 진짜 걸리면 뒤져. 경력직 원래 인생 땡기는 거야. 아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이렇게 호계는 침착하게 이곳 범죄 소굴에 들어가게 되고 적힌 대로 사와. 뭐야 뭐 심부름을 시켜 고급 인력 데려다가. 터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할래. 시작부터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119 구급대원입니다. 때마침 마트에 있던 서리와 마주치게 되면서 말이죠.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나요 좀. 나와! 얼마? 내전증 처음 봐. 시끄러. 사실 호계가 이곳에 잠입한 이유는 바로 미친 거 아니야? 방금 전 쓰러진 남자를 뒤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식 어디로 튀지 못하게 잘 감시하랬지. 죄송합니다. 무조건 찾아내. 최대한 빨리. 그렇게 남자를 따라온 장소에서 우리 타겟은 4층 연구실 안에. 호계는 지시에 따라 뭔가 설치를 시작하던 그때 모자 써. 더워서 벗었어요. 저거 땀이 묻은 물 닿으면 끝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오바야. 예상치 못한 큰 범죄에 휩쓸리게 되는데 연구실은 끝. 저쪽 끝나면 4층 계단 투는 봉쇄하고 나간다.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내 할 거 아닌데. 아, 한편 소방서에선 진돗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뭘 봐! 나한테 이랬다고. 깜짝이. 옷도 그지같이 입고. 맞아요. 그때 이 샴푸 송도현님 거예요? 장바구니에 있었어요. 아니? 호계가 남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SOS?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는데. GPS 추적기 하나 남는 거 없어? 추적기는 달았어? 네. 호계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면서 소방서 식구들도 호계의 작전에 뛰어들게 되는데 여기 게시글 좀 확인할 수 있을까? 동생 찬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였던 범죄 주동자의 말을 확인하게 되는데 상황 더욱 심각해져 가고 아 진짜 쓰레기네. 어? 타겟 여자 하나라며. 글 게시한 IP가 여기 거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게 견적이 달라지네. 한 명만 원래대로 한 명만 죽이면 안 돼요? 한 명이 죽으면 수사가 시작돼. 근데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면 재난 수습이 시작되지. 한 놈 죽이자고 비행기 폭파시킨 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폭발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을 더 달라고. 이 돈 받고 난 못해. 경력직이라 다르네. 상처가 없네. 심지어 호계의 신문까지 노출되는 상황 속 건물이 좋은 게 뭔지 알아. 수압이 죽여줘. 건물 안에 있는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엄청난 상황을 인지한 호계는 어떻게든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 발버둥치고 곧장 지금의 상황을 건물 내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폭발물 신고 바람에 119. 폭발물이라고? 누구시죠? 태운서 진욱이 형사입니다.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진흙이 복도에 설치됐습니다. 소디움 메탈? 봉한나입니다. 소디움 메탈이에요. 안나, 이제 루프에 등 묻힌 트레일러 1층까지 내렸어. 1층에서 불 붙이면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순간 전부 다 폭발할 거야. 4층까지 계단 타고 올라오는 트레일러라면 대략적인 길이는 층고 3m 잡고 앞뒤 간격쯤은 약 29m. 트레일러 줄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연소 속도는 다르겠지만 실내 풍속 최저 0.15m/s를 유동성 있게 적용하고 불이 4층까지 올라와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를 감지해 작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불 붙이는 순간부터 폭발까지는 5분도 채 안 걸려요. 복도의 모든 스프링클러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면 위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시간 없다. 사층은 전부 연구실에 갇혔어. 진영사님은 전산실에 갇혀있대. 창문은? 오빠, 여긴 생화학 실험실이라 창문이 안 열려. 좀 하네. 이 실험실 바이오랩 S3+ 맞죠? 네, 맞아요. 띄워놨어요. 생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비해서 에어락이 있을 텐데. 여기 계단 앞에 있어요. 어쩌시려고요? 에어락의 산소를 차단시키면 돼요. 과학적인 기지와 연구실의 시스템을 이용해 폭발을 막으려 합니다. 에어락 작동. 에어락 닫았어요. 그렇게 안나의 기지로 불길을 죽이고 방화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용의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 모두가 사다리 차로 접근 시도해.
4층에 폭발 물질 있다니까 팀 나눠서 층별로 한 층씩 맡아서 개방하고. 건물 안팎의 수색을 시작하고 호계도 건물 밖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신속하게 구조 활동에 돌입하게 되지만 대원들 따라 나오실게요. 1층 6명 구조 완료. 호계의 동물적 육감은 아직 한 발 남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뭘 봐? 마스테카요? 그거 맞아. 거기 스프링클러 제작 업체인데. 스프링클러. 원격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게 되면 언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장. 파존에선 무조건 철수가 원칙이야. 전 대원에게 알린다. 당장 작전 중지하고 철수 바람. 뭐야? 철수하라고? 무슨 소리야?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빨리 나오라고!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철수해! 소방서장은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성훈요! 나 하던 거 마저 하고 언제 내려가있어! 도지는 불도저처럼 직진하게 되고 뭐야?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요. 야 진돗개야, 먼저 다른 방. 호계도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수도계랑 얘는 지하 공조실에 있어요. 알았어, 끊어. 하지만 결국 터져버린 물줄기와 함께 폭발이 시작되는데 출력차단 지원이요! 이 순간 예측 불가한 킹도끼와 도진의 침착함을 더해 폭발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 실시! 내가 뛰어! 보안다! 자,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뭐 손가락 까매지고 감각 없는데 괜찮아. 야 진돗개, 너는 뭐 어떻게 알고 끊겨? 수도기라는 게 들이부었어, 액화질소. 뭐 팀장님 뭐 이런 얘기하면 알아요? 응? 근데 이 자식은 와, 소방서 옆 경찰서 포 미쳤다. 감정서 재판에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던 그 순간 끝까지 쫓아와 또다시 불장난을 하려 하는데 불맛을 고깃집에서 봐야지. 하지만 아무리 킹도끼라 불리던 호계도 이제 불맛 좀 나나. 14시간 근무 언더커버 업무에 바닥나버린 체력. 그때 나이스. 작성일은 2019년 8월 17일입니다. 본 A4 용지의 생산 연도는 놀랍게도 2021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사망자 없이 이번 사건도 잘 해결할 수 있었지만 철수 명령 어겨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더욱 끔찍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도진의 무모.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진은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다고. 내 마음도 똑같아. 그래서 철수 명령 내린 거야. 살아남은 게 미안했던 사람 너 혼자 아니다. 한편 호계는 이 자식만 놓쳤어요. 여기 치킨 직접 튀겨주는 거 맞죠? 네. 봉투 드려?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씨, 누구 때문에 개고생했구만. 목숨 걸고 물고 있던 남자를 놓치게 되고 진욱의 자식 쟁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지. 아직도 호계의 수사망에 자신 있다는 걸 아는 마태와는 호계를 위한 덫을 준비하게 되고 한편 태원에서는 화재 현장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투입되던 중 방수!
누구보다 현장에 일찍 와 있던 한 사람. 근데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아까 무슨 소리 들리? 안 해르고 있어요. 호계가 또 무슨 냄새를 맡습니다. 진입 가능하겠어? 배연해야 진입 가능합니다. 천장 뚫고 그쪽으로 물 쏟아붓고 배연하시죠? 아니야. 천장은 위험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천장 올라갈 거야. 준비해. 불 잡힙니다. 이렇게 불길을 잡고 들어간 현장 안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시신이 있었습니다. 중지! 방수 중지! 플로르센트하네. 타담한 끈 조각이에요. 좀 예외인데? 화재로 사망하면 그름을 들이마셔서 기관지가 검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관지가 깨끗하죠? 부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건의 순서, 즉 목을 조른 경부 압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뿐이에요. 아, 그러면 그 증거인멸을 위해서 불을 지른 거겠죠? 부검으로 범죄자의 의도까지 나오면 그쪽 밥줄 끊겨요. 그렇게 피해자의 신상이 확보되고 저거 13범이야. 출소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깨끗하지? 화재 당시에 유리창이 깨졌다면 바닥에도 그름이 묻어 있어야 해. 근데 안 묻어놨어. 이건 화재 당시 전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증거야.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넌 이제 진돗개 개밥 신세다. 오늘 현장 감식은 소방이 다 해줬네요. 고마워 오빠. 현장 곳곳에 넘쳐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말이죠. 나왔다 이 새끼. 이거 낙하혈흔인데요? 피해자가 성인 남자라면 반항을 했겠지. 근데 이 혈흔이 가해자 건지 피해자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야. DNA 돌리면 나오겠죠. 족적과 혈흔, 거기에 지문까지 온통 힌트 투성이 현장. 야, 지문 봐. 그런데 형사님. 지문 나왔어? 뭐야? 야 지문 이 증거물 관리 똑바로 안 해. 이거 우명이 집에 있던 거 아니야? 형사님, 발 285예요? 그럼 지문의 족적까지 전부 진영사님인데요? 현장의 모든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는 용의자는 호계였습니다. 여전하네. 심지어 전날 밤 호계의 모습이 찍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감식하면 반칙 아니야? 화재 최초 신고자까지 전부 호계였습니다. 야 이거 끝이 주신 거죠도 당신이네. 아, 뭔데요? 그래, 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됐어, 니들 가만히 있어봐. 너도 한편이야, 영수?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니들 이거 전부 정황이고 간접 증거야. 안타깝게도 현장이 다 타버렸잖아. 네 덕분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호계의 목을 조여오던 그때 고소 왔어. 혈흔 감식 결과 나왔어요? 네, 방금요. 지금부터 잘 들어. 진짜 범인 누군지. 사건 현장의 39점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진호 경사님이에요. 국가수는 거짓말 안 해. 너야말로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형사 노릇해도 되냐? 형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왜 말 못해요? 입마당에 뭘 숨기고 있는 건데요, 예? 나도 못 믿어요? 파트너잖아요. 완벽하게 짜여진 호계를 위한 판. 왜? 황금동아줄이라도 잡은 거 같니? 전 증거가 지목하는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뿐입니다. 설계 좀 했다. 증거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엮어만 주세요. 우리 여사가 진승경 그놈을 얼마나 따랐는지 알아? 마지막으로 전화한 것도 진승경 그놈이고. 검찰에서 반려를 했다고.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태원 오기 전에 마지막이 마테가 사건이었어요. 증거 없으면 난 무혐의야. 백한 유죄도 무죄로 만드는 놈이에요. 설마 마시 하지도 않은 짓을 가지고서는. 안 필고 누가 죽인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 지목하는 증거들을 부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막 그럼 네가 불리하지. 너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무기적 떨어져 임마. 아무튼 팀장님만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못 믿어요. 호계의 말처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곳에서 잠시 일보 후퇴를 하게 되고
진돗개 오랜만이야? 친구 오랜만이다. 너 절도냐? 아니. 이번엔 특수. 뭔가 호계를 노리게 되면서 진돗개, 너 지금 여유 부를 때 아니야. 저 꼴에 사람 죽여봤다고 왕노릇하고 있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데 그 순간 풀어. 호계는 이 틈을 타 도주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예? 다 뒤져.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 신세가 되어버린 상황.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4시. 당신도 넘어갔어? 어디까지 썩은 거야? 신중할 필요 있을까요? 그날 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왜 병원까지 불렀어? 꼭 아줌마한테 얘기하라고. 뭐? 아줌마? 저 구혜정 그 경찰 아저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야, 그럼 전화를 하지. 직접 얘기하라고 했다고요. 태원역 노숙자촌으로 와달라고. 호계는 은밀히 서리를 부르게 되고 어쩌다 이랬어요. 몰라. 얘기하면 복잡해. 아무 말 없이 호계를 믿어주는 서리의 모습에 무슨 분이 찾으면 돼요? 고마워. 뭐라고요? 무슨 분이라고? 안 틀려 고맙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범인 은닉죄로 딸려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한편 도지는 현장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파라손 찍혔다. 근데 저건 뭐죠? 파라온 같은데. 상황은 급물살을 타게 되고 우명 씨가 썼던 라이터 기름통, 그 증거물 보관소에 있었던 거라며. 거기 경찰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긴 하죠. 생각해봐. 누군가 진영사를 노렸다면. 내부자? 그래서 조용히 부른 거야. 혹시 짐작하는 사람은? 광수대? 광수대? 몸을 던져가면서 호계가 찾고 있던 하나의 퍼즐을 찾게 되면서 아저씨, 이거 누구 거예요? 알아요? 저기 코씨일 것 같은데? 야, 코씨야! 네 호계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원 플러스 원이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뭘 뭐해? 니들이 일을 안 해서 진범 잡아왔지. 피신부터 따져. 자백에 너무 힘 빼지 마세요. 한번 볼게요. 좁은 공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하면 유증기가 폭발하기 때문에 본인 머리카락도 탈 수밖에 없어요. 안 돼. 모발, 두피 모두의 열변형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용의자에게서 나와야 할 반응은 이번에도 호계에게서 나오게 되지만 이런 걸 찾고 있던 거 맞죠?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이쪽도 나온 게 있는데. 흐름이 바뀌었다고. 현장에서 발견된 진호기 형사님의 혈흔에서 EDTA 성분이 검출됐어요. EDTA? 그게 뭔데 그래? 병원에서 피 뽑을 때 쓰는데 이 안에 들었어요. EDTA는 혈액의 칼슘 이온과 결합해 응고 반응을 막는 항응고제예요. 한 바가지 뽑았지 내가 피를. 그거 방어하느라고 탄 거 아니야? 아니요, 검거 도중에 탄 거예요. 호계를 지목하는 모든 정황과 증거 전부가 비껴갑니다. 특수경찰아. 어떤 놈이 우리 집 똥개, 진돗개, 아니 이름 뭐였더라? 진호개 형사님 어떻게 해보려고 훔친 것 같은데 출입기록 탈탈 털어서라도 그 제가 잡겠습니다. 명필이 좋아 그거야. 그래 가. 야 이거 풀어. 다음부턴 빨리 좀 와주세요. 나 수갑 다시 차는 줄 알았네. 네, 여러분 정밀 조사해 주세요. 됐습니다. 결국 누명을 벗었지만 이번에도 너무나 무모했던 호계의 방법. 2번 연속 고맙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좀 식상하긴 한데. 그럼 그냥 생략해요, 식상한데.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살아서 퇴근하는 거. 그거 하나만 지켜요. 요 며칠 내가 퇴근 안 해갖고 심심했구만. 아니요. 그냥 뭐 키우던 개가 안 보이는 느낌. 뭐 내가 반려진 도끼야? 너무하네. 또 삐딱하게 나간다. 뭐라? 진짜 토할 것 같아 서보. 이렇게 주변 동료들의 걱정에 힘입어 사건의 진실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쪽은 형광증백제가 묻어있고 이쪽은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야, 아직이지 불도저. 국가수 법의관 윤홍입니다. 홍도진입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실험하는 소방관이라니 되게 섹시한데요?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가수까지 전부 뭉치게 된 이 사건. 순수한 열정은 저쪽인 것 같은데. 죽는다고. 자,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범인은 두 개의 끈을 사용했어. 하나는 불에 잘 타는 끈, 그리고 이건 하나 안 타는 끈. 왜 그랬을까? 불에 안 타는 끈으로 목을 메고 불에 잘 타는 끈으로. 아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알았어, 있어봐. 그래 누가 한 짓인데? 애초에 몸싸움도 발자국도 없었다는 거지. 방필구가 혼자 한 짓이라고. 커다란 사료용 심지가 사람이었어. 아니 그럼 진범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제일 똑똑해. 나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호계를 범인으로 만들어 나와라. 사나이답게 맞짱 한번 뜨자.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게 만들려는 마태와의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이 아주 잘 찍혔습니다. 살아있는 알리바이입니다. 진철중 검사장이 찾아내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살인자 대신 쟁이가 되라. 최석두. 잠깐, 그러면 안나 씨 사건 범죄자 카페까지 다 진영상님 빅픽처였던 거예요? 그렇지. 야, 맹피, 너 그거 이제 안겨? 너 그래갖고 무슨 형사하겠다 그러는겨? 아이고. 그렇게 호계가 이곳 태연까지 내려오게 된 사연을 전부 알게 되면서 마태와의 꼬리를 잡기로 합니다. 바로 처음부터 호계가 쫓던 최석두를 말이죠. 네. 옆집. 퇴근 보고는 안 해도 돼요. 아, 물어볼 게 있어서. 뇌전증 말이야.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발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오케이. 업무 협조 고맙습니다. 예. 이러고 그냥 간다고? 그렇게 호객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짜로 빌려드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눈빛이 좋네. 마태아는 더욱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간 거 맞죠? 여기서부터 CCTV다. 예. 저기요. 예. 뭐 하실 말씀이라도. 그게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언제요? 바로 마태와 자신이 만든 꼬리를 직접 잘라내는 것이었죠. 자신의 살인을 덮기 위한 마태아의 또 다른 살인이 계속되면서 아, 사건 꼬인다 진짜. 하지만 꼬여가던 사건도 조금씩 풀려가게 됩니다. 근데 대표 형도 잘 알겠지만 작년 10월 31일 새벽 2시 40분 너 거 팔았잖아. 거기 간 적도 없는 거야. 다 알고 왔어. 이 똑바로 앉아. 2021년 10월 31일 새벽 02시 40분에 지킨 거야. 딱 넌디? 이거 저 맞아요. 이거. 그동안 마태아가 주장했던 알리바이가 사라지게 되고 마송기업으로 마태아 따로 갑시다. 최석두가 자백을 했답니다. 그렇게 도관내던 쥐가 되어버린 마태아는 급기야 불까지 지르게 됩니다. 왜 발자국아? 이거 진짜 도라이 아니야? 그렇게 도주를 시도하려 하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 없다고! 아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호객가 아니었죠. 어디 가게? 에이, 뭐라고 그래? 한 번은 그냥 안 넘어가. 너 같으면 넘어가겠냐?
야, 말만 해. 나 다 줄게. 돈, 여자, 명예. 필요한 거? 이 손에 은팔치도 안 시. 너, 네 애비 앞길 막을 거냐? 이렇게 끝까지 발악하던 마티아는 패드립을 시작으로 싸움에서 제일 치사하다는 때린도 똑가기를 시전하게 되면서 직접 두 손으로 호게를 죽이려 하지만 지원상님! 지원상님! 호게야! 신영사님이 숨을 안 쉬면 어떡해? 사건에 뛰어들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외줄타던 호게의 숨은 조금씩 꺼져가게 되는데 선배 다시 돌아왔어요. 형 빨리 좀 달려주세요. 한편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 돌아오자 언제까지 이렇게 잡아두실 겁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당신이 돈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며요. 당신이라는 증거 있어요? 아니 이거 나니까 나라 그러는데 증거가 왜 필요해요? 이 사람이 저희 의뢰인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닐 텐데요. 동료 임종은 지키셔야죠. 또다시 함부로 놀리는 초동아리. 저거 아주 입을 꼬매버려야 돼 저거. 이러다가 마태와 이 자식 이거 이대로 풀려나게 생겼어. 진영사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삽질. 한나 씨, 같이 삽질 좀 할래요? 이렇게 호게가 다시 깨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친구를 무작정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변두리로 좌천됐어요? 나 좌천 아니야. 자원에서 온 거야 여기. 뭐 항상 자신보다 피해자를 위해 뛰는 호게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며 반드시 눈뜨길 바라게 되자 퇴근 안 해? 호게는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다음 시즌을 위해서도요.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범인에게 향하는 몸. 조심해. 왜 이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위험해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가야 된다니까 지금. 이번 수술은 지난번하고 다르다고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결국 서리가 호게의 옆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호게의 퇴원을 허락받게 되면서 길고 길었던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퇴근 안 했냐? 형님! 시간 얼마 안 남았지? 이것만 갖고는 구분이 어렵긴 한데 일단 한번 보시죠. 석방 인사라도 하시게?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보네. 수갑 좀. 나이스 캐치. 얘보다 나은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뭐 변명할 기회도 있어. 너 억울하면은 체포적부심 청구해. 근데 아무 소용 없을 거다. 멋있다. 정면 보고 살살 한번 걸어볼까요? 마티아 씨? 잠깐만요. 거부하셔도 됩니다. 응하실 필요 없어요. 됐어. 네 말 듣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어. 저 이거 거부합니다. 넌 네 발을 혼자 걷는 것도 못하지. 뭐? 평생 남들이 대신 뭐 다 해줘갖고 뭐 네 힘으로 뭐 한 게 있냐? 하면 되잖아. 힐 컨택트 들어가고 풋플랫 좀 더 빠르게요. 그렇게 CCTV 속 사람과 모든 행동 패턴을 대조하게 되면서 최석도 씨 준비 다 됐습니다. 개수작이라뇨. 실제로 법보행에 의해 유죄 판결받은 사례도 있는데. 송미정 살인 사건 알리바이 드디어 깨졌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되자 마티아는 최후의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자식 하나 못 다스리는 정치인한테 표를 주는 시민은 없다네. 어떤 프레임에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비로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둔 국회의원으로서 말입니다. 자네라면 그런 결단이 가능하겠나? 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중도 의원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서 빌면 정상 참작해주냐? 뉘우치면 용서해주고 그러잖아. 어? 안 그래? 그렇게 호계는 조심스럽게 마태와의 자백을 이끌어냅니다. 많이 힘들었잖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 괴롭고. 그날 자. 어디까지 찍었니? 왜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는 게 잘못인가? 이거 다 폭로할 거야. 다 걔가 자초한 거라니까. 걔가 그대로 나가버리면 좋다 너. 이제 됐지? 너 다 이해한다면서. 야, 경찰이 자백받으려면 뭔 말을 못해. 외장하드 암호 풀었어요. 범행 현장 찍힌 불법 촬영 영상이네요. 들어와. 미정아 미안하다. 미정아. 아드님 경찰 제복 벗기시겠다더니 훈장 달아주시게 생겼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아비를 죽이고서야 비로소 왕이 됐죠. 어디까지 올라오나 보시죠. 대원소에서 팁 줘서 라이터 기름통이랑 네 경찰아 훔친 지색 땄다.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랬니? 범죄자한테 형사가 미리 연락하고 옵니까? 형사님 저기 나가. 마송기한 마태와 상무를 위해 불법으로. 우리 자르기 하나는 여전하시네. 일개 법무팀이 인턴한테 인센으로 10억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녹음은 잘 되니? 네 말 맞다나 일개 법대상한테 마송 같은 대기업 법무팀 인턴 경력은 큰 도움이 되겠지. 특권은 정교하게 설계된 필연이지. 네가 가진 것들, 네가 누린 것들 우연인 줄 알았니? 사법시험 준비하라고 방어도 줬더니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얼굴 좋아졌다. 달지? 갈라. 밥상 차린 놈 누구냐? 입막음만 좀 해달랬더니 영원히 한마디도 못하게 씹어 삼켜버렸어. 진하게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놈 앞에서는 그냥 똥개야. 그렇게 아직 전부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뒤로 호계는 이곳의 사람들과 사건을 해결할수록 더욱 가까워지지만 앉았어. 이제 공용 공간 점거 좀 그만하시죠. 돌려줄 거 있어서. 야, 아껴 써야지 막 부려.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뭐 6장 썼다며. 이자 쳐서 7장이야. 그럼 뭐 이제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인가요? 다른 것도 나눌 것 같은데 이 분위기. 특수관계인 답네. 근데 어디 가요? 이거 선물이야. 뭐야? 특수관계인이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호계의 모습. 며칠 뒤 야 여기 저 삼겹살 4인분 추가요. 맥주 2병하고 소주하고. 뭐야, 소방도 있어? 케이크는 뭐야? 하트 세이버? 아이, 너 심사 통과했대. 세이버 배지 축하해. 말 그대로 특수한 인연이 되어가는 두 사람. 그래서 누구야? 네가 살려준 그 행운의 심장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진돗개. 아니 진돗개 형사님이 앰뷸런스에서 어레스트 와가지고 우리 송대원님이 미친 듯이 CPR해서 살려냈잖아요. 나야? 뭐야 얘는 눈빛 왜 그래? 이유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엄청 잘해줘야겠는데? 나 진짜 심장 멈췄어?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마. 잘해준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을 한 거거든요. 좀처럼 열리지 않는 마음. 저기 사실 호계에겐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니놈이 여길 가면 어디라고 와! 날 꼴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가져가! 바로 이곳 태원에서 말이죠.
아 뭐야? 뭐 이렇게 분위기 잡고 앉아 있어? 뭔데? 아까 보니까 할머니랑 무슨 오해 있는 것 같던데. 뭐야 아니야? 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계란이야? 눈 딱 감고 먹으면 소고기 맛 난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현서 할머니 말 다 맞아. 내 잘못이야 다. 가구나. 아 뭐야 이 자식 이거 의자 놔두고 갔네. 뭐 가끔은 쓸 수도 있잖아요. 아이 눈빛 너무 멜로눈 아니야? 그렇게 호계를 옆에서 지켜볼수록 서리의 마음은 애틋해져만 가던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은 마주치게 되면서 서리는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아픔 하나를 꺼내게 되는데 애기 엄마 아직도 못 찾았어? 네. 우리 애기 아직 이름도 없네. 뭐 비밀이랄 것도 없는 옛날 얘기예요. 형사님도 옛날 얘기 하나 하실래요? 나는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없는 놈인데. 현서 사건 말이에요. 서리도 호계의 상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게 7년 전인데 아직도 못 찾은 거잖아, 그지? 현서 마지막으로 본 게 나야. 그 아이는 절박했는데 누가 집 앞에 이런 걸 두고 가냐고요. 내가 다 놓쳐버린 거지. 누가 니네 집 앞에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집 앞에 이런 게 같이 있었는데도요? 이거 스토킹이에요. 기분 진짜 더러워요. 야, 너 같은 꼬맹이를 누가 스토킹을 해? 어? 현서야. 야. 그날 이후로 현서 본 사람이 없어. 지난 7년 동안. 근데 왜 다들 형사님을 의심해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7년 전에 제가 부검했어요. 바로 현서의 잘려진 일부가 호계의 집 마당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던 어느 날 오빠, 이 여자 뭐야? 나 이것도 내가 사준 거잖아. 양다리 사건으로 소방과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서 그대로 멈춰 있을 것 같은 현서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 넌 뭐 하는 새끼야? 어? 씨, 술 처먹고 흉기 들고 진짜 확 죽여버리지. 아니 그만 좀 하지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아, 너 뭐야 한패야? 그만해요. 너 우리 차 타고 가. 아, 나도 아픈데. 너 같은 놈 아빠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급히 환자 이송을 마친 병원에서 저기 교수님, 저기 무슨 일이에요? 엄지발가락이 잘린 한 여성 환자를 보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걷는 게 좀 힘들지 않아요? 이상하네. 의족한 흔적도 없던데. 누가? 저기 안녕하세요. 그 예전에도 태원서에서 일하셨다 그랬죠? 아, 예. 또 뵙겠습니다. 뭐야? 말을 못해요? 선천적 청각 손상이면 수어를 하거나 입술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말을 못하게. 진행사 잠깐만. 왜? 저 환자 그 환자는 바로 호계가 그토록 찾던 현서였기 때문입니다. 유전자형 1차입니다. 그 환자 김현세형 맞아요. 코드제로 발령해. 납치 골든타임 1시간이야. 그 안에 무조건 이 개자식 딴다. 이렇게 직접 새긴 것 같은 팔의 그림을 토대로 경찰과 소방 모두가 달려들게 되면서 조금씩 밝혀지는 현서의 위치. 자세히 보니까 비행기인 것 같아. 그러네. 수평선은 키 170cm일 때 4.7km 밖에 위치하는데 지하라면 관찰자의 키를 제로로 놓고 봐야 되니까 채 3km가 안 돼. 저 건물 윤곽이 보이는 곳 반경 3km는 화중동이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팀대로 갖다 주자. 그 시각 호계가 그림 속 똑같은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무려 7년간 현서가 감금되어 있던 그곳을 확인하게 되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안이들 주변에 있던 태원 종합병원 간호사 박경준이었습니다. 경준 씨가 납치범이라니. 간호사니까 의료용 블레이드로 성대를 망가뜨릴 수 있었겠죠. 7년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었어. 그렇게 호계의 분노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던 그때 야, 저러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맡을게.
소리 하지 말고 수사 도와. 코드 제로야. 이거 명령이야. 개 같은 명령. 나다. 방금 전 호계의 진압 영상을 빌미로 호계에게 떨어진 직위 해제. 벌써 인터넷에 쫙 퍼졌더라. 반응은 얘기 안 해줘도 알겠지? 잠깐만요. 이 동영상 완전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먼저 오늘부로 직위 해제됐잖아. 못 가자고. 이제 시간 못 간대. 직위가 해제된 이상 난 어차피 수사 못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권을 지닌다. 형사 신분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난 내 할 일 합니다. 아니 갑자기 풀사대기를. 대선까지만 조용히 있다 나와.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호계는 지금 이 순간 경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현서를 잘하는 동네 아저씨로 수사를 이어가게 되고 연필 좀 갖다. 미처 챙기지 못한 범인의 소지품을 통해 범인의 은신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일 하이텍. 이거 경주 씨가 그 곽경준이가 입사 당시 때 냈던 이력서예요. 그 19살 때 설비 보조로 일했던 그 업체가 무일 하이텍입니다. 나와. 그렇게 호계는 늦지 않게 범인의 은신처에 도착하게 되는데 움직이지 마. 너는 이번에도 늦었고 7년이나.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현서야? 어? 나도 마음이 아파. 피눈물이 난다고. 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현서를 지켜봐 왔는지. 적어도 난 얘한테 진심이었어. 근데 넌 내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더라. 쓰레기는 너야. 넌 현서한테 관심도 없잖아. 현서가 이렇게 된 것도 싹 다 네 책임이야. 그 벌로 너한테 선물을 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너를 살인자 취급하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지밖에 모르는 쓰레기 같은. 그래놓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다시 나타나? 넌 얘가 실종되고도 헛짓거리만 했잖아. 어? 현서 대신 나한테 그럼 되지. 그래? 형사님, 현서 먼저 이쪽으로 보내. 현서가 실종된 후 지금까지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았던 호계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현서를 구해내겠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지만 아우씨, 시시해서 못 봐주겠다. 범인은 결국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하지만 조용히 틈을 보고 있던 서리의 등장으로 현서를 구하게 되고 호계의 분노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죽여버릴 걸 그랬어. 너 내 덕에 살아있는 거야. 그래. 뚜껑 보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반성의 기미 없이 끝까지 개소리만 늘어놓자 호계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게 되는데 그만해. 나이스. 그만하라고. 네가 경찰이지 살인마! 미리 국가수 윤홍에게 호계의 사연을 듣고 만일의 상황을 염두한 도진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네가 죽인다고 눈깔 돌아 있는 동안 피해자랑 서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너 앞으로 서리 데리고 위험한 짓 하지 마. 그렇게 호계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속 흉터는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했지만 끝까지 형사님을 의심했구만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우리 현서 얼굴 봐야죠. 예. 아유, 내 새끼. 누구세요? 진옥의 순경님. 현서야. 아저씨 알아보겠어? 그때 왜 내 전화 안 받았어요? 저럼 네 전화를 받으면 내가 없던 일로 하고 보내줄게.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다가요. 고마워. 다 아저씨 때문이야. 더욱더 진하게 새겨지는 그날의 죄책감. 우리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 현서랑 아빠랑.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무슨 짓 했어 형사한테? 네가 못한 걸 해줬지. 넌 아직도 모르겠어? 너 원하는 게 뭐야? 네 진짜 얼굴. 너도 나랑 똑같아. 수틀리면 사람 목숨 따위 우습지. 우리 같이 지옥으로 가자. 너한테 지옥도 아까워. 계세요. 이렇게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호계는 안일했던 자신을 탓하며 경찰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이제 네 자리로 돌아오는 거냐?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범인 한 명 잡을 때마다 종이약 하나씩 줄게요. 1000개 모을 때까지 열심히 해요. 현서와 했던 약속도 함께 말이죠.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태어난 첫날도 소방이 제일 싫어하는 짓 하더니. 왜 다 태워요? 필요 없어 이제. 현서 그렇게 된 거 형사님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 맞아.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형사는 그 한 번이 안 되는 직업이야. 딱 한 번 눈 감고 딱 한 번 뒤로 물러서는 순간 누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그게 형사야. 나 그래서 이제 자격이 없어. 형사도 사람이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가끔은 맨 얼굴 보여줘도 되잖아요. 맨 얼굴 똥개지 뭐. 괜히 나한테 잘해주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막 대해.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형사님도 그 한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찾은 것 같아요. 한편 마티아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게 되는데 누굽니까? 어떡하시게요? 방화살인으로 바꾸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던 놈이야. 종 논란으로 사죄하며 마송재단의 모든 이러면 판 꼬이는데. 야! 뭐하는 짓들이야? 니들 뭐하는 짓들이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 또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그땐 끝이라고 했지. 부모의 하늘 같은 은혜를 내가 잘 씹어 삼켜야지.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는 사건을 뒤로 태원에서는 계속되는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쏴버려! 화재 출동! 지금 몇 시냐? 4시요. 아까 빌라 화재가 오전 10시경이었지. 토크 트럭이 오후 1시. 아니 무슨 화재가 딱딱 3시간마다 나? 3시간마다 발생하는 화재. 발화점 부근에 보이는 별 모양. 만약 한 사람이 연쇄적으로 방화를 한 거라면 오바 아니에요. 자, 7시 정각 땡!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도진의 의심. 소방관과 방화봉 종이 한 장 차이다. 혹시 이 말 믿으세요? 불이라는 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도진아 도와줘! 도진아! 그 뒤로 다신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는데 근데 소방관이 되고 나서도 그 결심 못 지킨 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어릴 적 도진의 결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미처 도진이 놓쳤을지 모를 특이점을 찾아내기 위해 호계를 찾아가게 되고 태원에서 하루 동안 3건의 화재가 발생했어. 정확히 3시간 간격으로. 너 화재 조사 잘하잖아. 피해자들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거 그건 다른 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넌 범죄자들한테 분노하고 잡아 족치는 게 어울려. 그게 진돗개니까. 다 죽어가는 킹도끼의 의지를 자극하게 되면서 연쇄 살인범이 네가 잡는 범죄자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지. 살인자 놈들은 지들이 힘들면 숨어서 쉬기라도 하지. 방안은 달라. 불은 산소가 있는 한 계속 타거든. 경찰이랑 소방이 화재 해석이 달라. 판단은 네가 해라. 호계는 다시 사건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 킁킁. 뭐야 이거? 고양이 사망. 저녁 7시. 그날 밤 여기! 이 경찰님 빨리 좀 잡아! 근데 멀쩡하신 뭐야? 신영사님. 야 진돗개,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뭐해? 형사 범인 잡지.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우리 똥개 돌아왔어. 넌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게 고양이 사건이냐? 고양이라고 무시하지 마. 두 분
궁합 좋으시네요. 폴로엔이면 인화성 물질인데. 인화성이 높아서 작은 스파크에도 쉽게 점화가 되죠.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거 보면 먹은 양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고양이가 죽은 게 방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배제 안 되죠? 고양이라고 무시하지 말랬잖아. 자, 갑시다. 자, 가봅시다. 네. 진돗개 안 죽었네. 이렇게 4차 방화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 고양이가 한 짓 아니야? 예? 그럼 누가 이렇게 휴지를 풀어놔요? 방화범. 거봐. 둘이 궁합 좋댔잖아요. 이거네, 고양이 죽인 범인. 카스테라는 내부에 공기층이 많고 액체를 주입해도 모양 변형이 없으니까 의심사지 않죠? 인화성 물질을 묻힌 휴지로 불길이 지나가는 트레일러를 만든 겁니다. 찾았다. 방화범이 남긴 시그니처. 시그니처까지 남겼다. 이 정도면 노린 거네. 불도저 너 같은 놈 말이야. 아, 나 진짜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요 씨 갖고 떠나야겠네. 네가 그 자식 잡기 전에 또 불 지르면 그땐 어떡할 건데? 나 못 믿냐? 그렇게 본격적인 경찰과 소방의 재공조가 시작됩니다. 연쇄 살인범은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바로 떠나. 근데 연쇄 방화범은 사건 현장을 절대 떠나지 않아. 왜냐? 불구경을 해야 되니까. 방화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범죄야. 불 다 꺼질 때까지 범행 시각이니까. 뭐 두감기 있어? 이거 아니야, 앉아. 늦지 않았다고 찾아보려며. 연쇄 방화범 찾아야지. 오다 주웠어요. 나 심장 멈췄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연쇄 방화범은 이번에도 불을 질러 소방관을 유인하게 되는데 나 어디로 가? 어딜 들어가? 안 돼, 위험해. 몰라, 넌 불 꺼. 나 안에 있는 놈 달라니까. 위험해요. 이렇게 범인 잡는 경찰과 화재 잡는 소방의 가장 뜨거운 팀플레이가 지금 불도저. 국가수를 더해서 들어가자. 찾아올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야, 너 미친 개 잘못 건드렸어. 속에서 왔다 이 X야. 너 반드시 잡을 거야. 경찰이다 그 앞에서는 그냥 똥개. 방필구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모든 범죄 설계한 놈이에요. 이놈 잡아야 이 사건 끝납니다. 아깝게 됐네요. 소방서역, 경찰서역, 국가수네? 야, 이거 천하무적이다, 야. 이제부터 우리 공생관계야. SBS 한 프로드라마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 줄여서 소역경 구국 8월 4일 첫 방송.